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0일 새벽 3시 54분입니다. 딱 24시간 전에 어제 새벽에 제가 지금 미국에서 소동이 났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밀 문서가 SNS상으로 유출되어 가지고 미국 정보기관이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한국, 이스라엘 등을 상대로 정보 수집한 보고서가 여러 장이 지금 공개되어 가지고 소동인데 그 중에 한국 관련도 있다라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미국 CIA가 일종의 도청 또는 감청 방식으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정보 수집을 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점을 제가 국내 언론으로서는 처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달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스테이트 비지트를 하는데 그 직전에 이런 아주 껄끄러운 사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뉴욕타임스가 지금 특종을 한 것인데 뉴욕타임스 보도를 일단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유출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에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한국 외교 안보라인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무실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미국 정보기관이 도청장치를 해놓았는지 아니면은 전화를 감청을 했는지 어쨌든 전 김승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 사이의 대화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용어로는 시그널 인텔리전스라고 그럽니다. 신호 정보라고 그러는데 이건 보통 도청 또는 감청에 의한 정보 수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 문건은 이 기밀이 노출된 이 문건은 미국이 지난해 말 한국에 포탄을 수출해 달라고 요청한 시점 이후의 정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출된 정보가 몇 년 전 게 아니고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대화를 녹취한 것이니까 그 파장이 더 심각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 보고가 노출되었으므로 과거의 폭로와는 이게 질적으로 다릅니다. 당시 미국 입장을 확인한 이문희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은 여기 전이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국가안보실 핵심 외교비서관이었습니다. 김승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통화인지 대화인지는 확실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보 수집을 했는지. 한국이 미국 요구에 응해 포탄을 미국에 제공할 경우 정부는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아니게 될지 걱정해야 하는 낭치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어서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방침이 서지 않는 상태라 관련 내용이 언급될 정상 간의 통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유출된 보고서에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미국으로 한국이 155mm 대포탄을 수출할 경우에 미국이 이걸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국내법은 교전 중인 나라에 대한 무기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법에 위반이 된다 이건데, 이걸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하면은 참 곤란한 위치에, 곤란한 문제에 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문희 당시 비서관은, 이분이 최근에 교체되어 가지고 지금 국립외교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문희 비서관은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어길 수 없으며,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김성한 실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문희 비서관은 또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살상무기 지원 정책 변경에 대한 최종 입장을 3월 2일까지 결정하기로 약속했다고도 부언을 했는데, 요런 대화가 고스란히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이문희 씨의 말을 들은 김성한 실장은 이런 식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또 이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국빈 방문 발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 관련 입장 변경 발표가 겹치게 되면 국민은 두 사안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길 것이다 라는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주는 조건으로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론에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걱정이죠. 그래서 김성한 실장은 이 문제의 해법으로 폴란드 카드를 제안했다고 이 유출된 기밀 보고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즉,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55mm 곡사포용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에 판매하고 폴란드가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답니다. 이에 대해 이문희 비서관은 폴란드를 통해 한국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하면서도 폴란드가 어떻게 할지 한국이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난 뒤인 지난달 7일 한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우크라이나 포탄 지급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알 수가 없고, 지금 현재도 방침이 안 정해진 건지 정해진 건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한국과 관련한 문건을 보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압력과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공식 정책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왔느냐? CIA에서 나온 건데 시그널 인텔리전스 리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그널 인텔리전스 리포트라고 하면 보통 도청, 감청 등 통신을 중간에 가로채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도청 사건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1970년대에 미국이 청와대를 도청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대화를 도청을 했다는 것이 미국 언론에 의해서 폭로되고 당시의 주한 미국 대사가 이를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해서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박동선 게이트 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 정부가 박동선이라는 로비스트를 통해서 미국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게 큰 사건으로 커질 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집무실에 도청 방지 장치를 붙여가지고 창에 붙여 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려가지고 대화에도 지장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정보기관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른 나라 대사관을 상대로 뭐 정보 수집, 도청이나 감청하는 것은 그건 어느 나라에서는 하는 거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와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도청을 했다고 하면 이건 좀 중대 사태죠. 주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거의 모든 나라가 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공개돼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이 공개된 이 기밀 서류에는 한국 관련보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결과 보고서가 더 많습니다. 민감합니다, 다.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 중에는 굉장히 민감한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모사드인데, 모사드가 이번에 네탄야후가 이스라엘의 사법부를 개혁한다면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해서 모사드 고위 관리들이 불만을 품고 네탄야후를 좀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보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자기 정부를 상대로 공작을 했다는 거죠. 모사드는 더구나 또 이스라엘에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스라엘 정부에 큰 앞으로 파장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이런 일이 터졌는데 보통 이런 정보기관의 문제는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